자, 기부금 조정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부금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가액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에 있어서는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면 기부금 지출자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사업자가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기부금은 기부금에 대해서는 이제 소득세법상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본인이 지출한 것만 적용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까지도 된다라는 거고요. 기부금의 세액공제 배제해서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특별세액공제 항목인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경비 산입을 통해서 기부금 공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계로 신고하신다든가 하실 때에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사업소득하고 다른 소득, 즉 근로소득이나 뭐 이런 소득들이 별도로 있다라고 하면 기부금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그러니까 필요경비 산입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는 점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사업소득만 있을 때는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기부금의 종류는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기타 기부금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 기타 기부금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기부금 한도액과 관련되는 사실은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기부금 한도 초과액의 2월 공제입니다.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각 과세기간에, 당해 과세기간에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동안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기부금과 관련해서 기부금 영수증이 서식이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서식이 있는데 이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셔갖고 기부단체나 기부 내용을 확인하시면 기부금 종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손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무사랑2를 통해 갖고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부금 조정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기부금 조정 명세서는 원래 모든 세무조정이 종료된 후에 맨 마지막에 세무조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지금까지 작성된 모든 세무조정 사항을 종료하는 마지막 단계가 되기 때문에 개인조정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쪽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가 있습니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와 명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와 명세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새롭게 작성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의 세무조정 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를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보소득 조정 명세서가 있습니다. 유보소득 조정 명세서라고 하는 부분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유보로 소득 처분된 내용만 별도로 관리하고자 하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이 관리 서식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계산서가 있습니다. 조정계산서를 불러오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영을 하시고 나면 원래는 이제 기부금과 관련되는 세무조정 사항은 빠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기부금 세무조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세무조정 시에 기부금 한도에 계산할 때 차가감 소득금액이라고 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모든 세무조정이 종료된 후에 진행하는 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정계산서를 먼저 작성하신 후에 저장하시고요. 기부금 조정 명세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부금 명세서 및 조정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기부금 입력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기부금 조정으로 들어가는데 기부금 입력 쪽에서는 불러오기를 통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불러오기를 통해서 전표에 기부금 데이터 내용을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불러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부금은 전부 다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유형을 법정과 지정, 공제 제외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부처에 대한 내용은 기부처를 이미 거래처 등록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가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만약에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가 지출한 기부금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구분해 주시면 하단 부분에 보시면 배우자에 대한 기부금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공제제외라고 하는 이 기부금이 있습니다. 공제제외 기부금 500만 원은 세무조정 F3번에 있는 조정 등록을 통해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타 기부금 500만 원 사회유출로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필요경비 불산입 정리를 먼저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기부금 조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부금 조정에 들어가게 되면 소득금액 확정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금액 확정 부분에 있어서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총수익금액 불산입, 기부금, 2월 결손금 이 부분을 이제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원래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후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우리 교재에는 이 내용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교재에 있는 내용대로 2월 결손금까지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은 불러오기를 통해서 소득금액을 확정하셔야 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내용을 확정하게 되면 조정계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금액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 결손금까지 반영해 주시면 세무조정이 완료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다시 한번 수정을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수익금액 산입은 5천만 원인데 5,500으로 입력하는 이유는 기타 기부금, 동창회 기부금 500만 원을 제가 필요경비 불산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나면 기부금 세무조정이 조정명세서가 작성이 됩니다. 자, 작성이 되는데 작성이 돼서 기부금 한도 초과 금액까지 모든 게 다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에 2013년 사업연도에 지출한 법정 기부금 한도 초과액 700만 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단 부분에 기부금 2월 명세에서 2013년도에 법정 기부금으로 해서 2월 잔액 700만 원을 입력을 합니다. 700만 원 입력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 산입액이 얼마냐 하는 부분을 계산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700만 원 전에 2월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700만 원 반영해 주시고 법정 기부금의 상단 부분에 보시면 소득세법 기부금 2월액 중에 필요경비 산입액 700만 원을 직접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기부금 한도 초과 금액까지 전체 반영된 상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정 등록을 통해서 조정 등록을 눌러보시면 기부금 한도 초과와 관련되는 부분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기부금 조정명세서가 완성되고 나면 다시 조정계산서를 다시 작성을 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다시 작성하게 되면 기부금 한도 초과 금액과 필요경비 산입액 700만 원에 대한 금액이 다시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기부금 조정명세서까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공동사업자 분배 소득 분배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공동사업자 소득금액 분배 명세서는 우리가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소득금액을 분배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동사업장도 기장은 1거주자로 봐서 공동사업장 전체를 기장을 하게 됩니다. 전체를 기장하게 되고요. 세무조정이 완료되고 나면 해당 과세기간에 1억 9천만 원이라고 하는 이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별로 안분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분계산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은 공동사업장 소득 분배명세서는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고 공동사업자별로 내용을 반영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분율이 65%로 되어 있습니다. 65%로 되어 있고요. 지분율 35%에서 홍길동과 백두산 두 사람의 지분율을 반영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단 부분에 보시면 소득금액 차액이라고 해서 1원이 차액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단 부분에 차액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차액 조정 버튼을 통해 갖고 확인을 해주시면 이 차액 부분을 지분율이 높은 사람 쪽으로 전부 다 반영해서 정리가 된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소득 분배 명세서를 작성하시면, 자, 앞으로는 이 홍길동에 대해서는 1억 2,400을 기준으로 해서 종합소득세가 신고가 되고요. 백두산은 6,680만 원 기준으로 해서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확인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공동사업자 소득 분배 명세서에 대해서 잠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사업자 소득 분배 명세서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기장은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기장을 하되,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는 소득금액을 자기 지분별로 안분해서 계산하는 서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공동사업 합산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부분을 실제 적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만은 자료를 한번 보시면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로서 1번, 2번에 해당이 될 때에는 그러니까 손익 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합산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사업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 내용, 지분율, 이런 부분들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다든가, 또는 이제 조세 회피를 위해서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지분율 무시하고 주된 사업자를 기준으로, 주된 공동사업자를 기준으로 전체 소득금액 기준으로 과세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공동사업장 판정 기준. 기장 의무, 접대비 한도 규정, 추계 기준, 성실신고 확인 판정 기준 모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는데, 우리 교재에 있는 사례별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표를 기준으로 한번 보면 사례 1번에서 단독사업장 A와 공동사업장 AB, 구성원 AB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A 사업장은 단독사업장 수익금액만으로 기장 의무 등을 판정하시면 되고요. AB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 수익금액만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사례 2번에서 구성원이 A로 되어 있는 단독사업장과 AB로 되어 있는 공동사업장이 있다라고 하면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 수익금액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AB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은 각 공동사업장의 수익금액 합계액으로 판단한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례 3번에서는 공동사업장 AB 구성원과 ABC 구성원으로 되어 있을 때 이 경우에는 구성원이 틀리기 때문에 각각 판단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사업자 소득 분배 명세서의 효과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공동사업자의 지분별로 안분 계산해서 신고하는 부분인데요. 공동사업자의 대표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의 재무제표, 세무조정 계산서를 모두 이제 세무서에 제출해야 되지만, 비대표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자 소득금액 분배 명세서를 통해서 분배된 소득금액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 등록에 공동사업장 여부에 여로 표시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점 세무사랑 2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공동사업장 분배 명세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